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낸 자료예요. 장관님 답변은 뭡니까, 그럼? 예, 절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예. 예, 그리고 28일 날 쐈으니까 24일 만에 이제 또 쏜 건데, 똑같이 화성 14형이라고 그래요? 예. 근본적으로 7월 4일 쏜 미사일과 이번에 쏜 미사일이 다른 게 있습니까? 캐니스터, 즉, 1단, 2단하고 탄두 부분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고도가 올라갔고요. 예. 고도가 한 900km 올라간 거죠? 예, 좀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거리는 한 65km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연료량을 조절해서 엔진 추력을 끌어올린다든지 또는 핵탄두,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의 무게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3000이 안 됐으니까 고도가. 예. 그러면 장소를 바꾼 거, 시간이 야간에 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사실상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7월 4일 쏜 거를 조금만 뭐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든지 이번에 발사한 것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북한이 발표하면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비거리가 1000km가 안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네. 한 2km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ICBM이라는 정의의 규칙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7월 4일 실은 거 다른 게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4일 쏜 ICBM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와 이번 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때 우리 정부의 대응과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르단 말이죠. 두 개가 다릅니다. 첫째, 사드 사기, 발사대 사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겠다는 것을 신속하게 발표했고, 하나는 미사일 지침 개정하는 문제를 꺼냈단 말이죠. 그죠? 이 두 개가 7월 4일 발사 이후에 우리가 꺼내놓은 대응책과 다른 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향상된 게 없는데, 우리 대응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 에? 제가 지난 7월 4일 때 한민구 장관 때 질문 드렸습니다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드는 배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추가 사기를. 그럼 이게 왜 달라진 거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려고 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 작전 개념에 의하면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격해서 전세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미군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커플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2번이나 연속으로 한 거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 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한 거나 분리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것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를 임시 배치한 거는 지극히 적정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자꾸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이 너무 소상하고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바람에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제 설명이 아주 틀린 거 아니죠? 부연 설명을 조금만 올린다면은 7월 4일 날 발사한 ICBM급과 28일 날 발사한 것과는 크기가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약 900km, 1000km 가까이 더 올라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추력이 더 강해야만 인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니까 연료의 양은 깎고 하지만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두 부분을 약 300km 정도 줄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리가 확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약 지난번 거보다는 한 5,000km 정도 이렇게 더 맥시멈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했을 때 네. 이거는 사정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다. 미본태. 그러니까 예. 그 사거리를 그런 김정은이가 겁니다.
이게 사거리 늘리는데 김정은이 집착하는 이유는 예. 어쨌든 미국한테 사인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반응이 있잖아요. 미국의 언론들이나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미국 본토 어디까지 도달한다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미국이 뭔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자칫 우리가 이걸 잘못 과잉 대응을 하면, 우리 김정도 의원이 지적했던 거죠. 과잉 대응하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거 가지고 블러핑을 하는데 우리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대응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안보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저쪽에 어디게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네. 거고요. 또 하나, 그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누군가 찍은 거 보면 이게 낙하할 때 예. 섬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하던데, 시그널인데, 이게 떨어져다 이게 이제 내부가 뭔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재진입 기술이 아직 맞습니다. 진전된 기술까지 못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냉정한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저렇게 ICBM이라는 사거리에 집중한 ICBM 개발에 현안이 된 거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 하나. 그래서 저는 사드를 임시 배치를 적당히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사일 지침이라는 거는 협정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구속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예. 법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1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거리 800에 예. 중량 1톤 얘기가 많이 예. 나오는데, 이게 군에서 얘기한 겁니까? 제가 전략기획 본부장 할 때 MTCR에 대해서 협상 대상자. 아니, 잠깐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1톤이 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외부에서 보는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예. 최소한 북한의 김일성의 지하벙커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하려면, 예. 2톤은 돼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던데, 1톤 얘기가 너무 퍼지니까 나중에 협상할 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 주시죠. 저는 그 밑에 협상할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주기를 표적의 강도와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야 되냐할 때 한도를 정하고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표적이 몇 개가 있고 이런 표적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동맹 차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구하면 잘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기 장관님 답변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2012년 10월 23일 날 청와대가 낸 자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낸 자료예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의미 기대 효과라는 자료입니다. 1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자율규제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우리가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낸 자료예요. 장관님 답변은 뭡니까? 그럼? 원론적으로 국회 비준이라든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한미 동맹 차원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판단했을 법적 때, 성격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으나 예. 한미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죠.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파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파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일방적 자율규제 선언이라고 여기 대통령실에서 낸 자료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주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회담을 해서도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파기해가지고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대통령님이랑 의견이 제가 다르잖아요.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성격이 뭐냐?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권 국가로서 할 수 있죠. 그죠? 법률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미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파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제가 맞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낸 자료가 틀린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이유는 예, 국회에서 답변할 때 조금 더 용어 선택이나 맥락을 잘 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 4일 발사와 7월 28일 발사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다르게 보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7월 4일 발사도 저는 ICBM이라는 것에 준해서 보면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고도도 3,000km 못 미쳤죠. 2,800 정도로 올라갔고 비거리도 933인가요? 킬로미터였으니까 1,000km가 못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거에 비하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또다시 급하게 장소 바꿔서 쏜 거예요. 근데 28일 발사도 저는 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하할 때 성광이라는 걸 확인해 보면 그건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인 거고요. 그건 27월 4일 때도 재진입 기술은 검증이 안 됐죠. 또 하나 고도를 900km 이상 쏘아올렸는데 지난번 7월 4일 발사에 비하면 근데 비거리는 65km 늘어난 거에 불과해요. 역시 1000km를 못 넘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도 100%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도 밀어 올리는 거야 연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탄도 중량 무기 줄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북한이 미국이라는 거를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액션에 이 미사일 실험이라는 걸 동원한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 본토까지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고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것이 갖는 다른 뭐 정치적이라 그럴까요? 외교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에 주목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한미가 동맹을 지금 상정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임시 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나 국방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죠. 그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자꾸 장관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논란이 생겨서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거 분석하실 때 제가 아까 보고자료에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일부러 이 문제를 제기한 거기도 해요. 보고자료에 보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거다라는 게 한 대목 들어갈 만한데 빠져 있어서 제가 굳이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여러분 지금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다시 한번 뭐 과거에 또 정리되면 다시 보고한다고 했고 안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연료량을 조절해서 엔진 추력을 끌어올린다든지 또는 핵탄두,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의 무게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쏘아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3000이 안 됐으니까 고도가. 네. 그러면 장소를 바꾼 거, 시간이 야간에 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사실상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7월 4일 쏜 거를 조금만 뭐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든지 이번에 발사한 거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북한이 발표하면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비거리가 1000km가 안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네. 한 2km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ICBM이라는 정의의 규칙에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7월 4일 실험과 다른 게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4일 쏜 ICBM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와 이번 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때 우리 정부의 대응과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르단 말이죠. 두 개가 다릅니다. 첫째, 사드 사기, 발사대 사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겠다는 것을 신속하게 발표했고 하나는 미사일 지침 개정하는 문제를 꺼냈단 말이죠. 그죠? 이 두 개가 7월 4일 발사 이후에 우리가 꺼내놓은 대응책과 다른 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향상된 게 없는데, 우리 대응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 에? 제가 지난 7월 4일 때 한민구 장관 때 질문 드렸습니다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이라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것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를 임시 배치한 것은 지극히 적정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자꾸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너무 소상하고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바람에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제 설명이 네, 아주 틀린 거 아니죠? 부연 설명을 조금만 올린다면은 7월 4일 날 발사한 ICBM급과 28일 날 발사한 것과는 크기가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약 900km, 1000km 가까이 더 올라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추력이 더 강해야만 인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낸 자료예요. 장관님 답변은 뭡니까, 그럼? 예, 이철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예, 그리고 28일 날 쐈으니까 24일 만에 이제 또 쏜 건데 똑같이 화성 14형이라고 그래요? 예. 근본적으로 7월 4일 쏜 미사일과 이번에 쏜 미사일이 다른 게 있습니까? 캐니스터, 즉, 1단, 2단하고 탄두 부분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고도가 올라갔고요. 예. 고도가 한 900km 올라간 거죠? 예, 좀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거리는 한 65km 정도 늘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드는 배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추가 4기를. 그럼 이게 왜 달라진 거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 작전 개념에 의하면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격해서 전세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미군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커플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2번이나 연속으로 한 거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 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한 거나 분리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 조치